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강내로 한번 가볼 텐데요. 대지조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택지개발 지역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인근 지역의 토지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투자처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곳은 투자처로도 물론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 제가 이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볼 결과 상당히 실소유자들한테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종시가 앞으로 점점 개발이 되면 그 인근 지역으로 많은 마을들이 형성될 텐데 이런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아져서 세종시 인프라를 누리면서 전원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 사업지 지상 한 150m 부근에서 찍은 파노라마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당 사업지 주변 환경을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데요. 당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땅을 보시고 나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욕심이 많으시고 여기를 아름다운 마을로 꾸미고자 하는 욕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그 디자인이나 형태의 길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과 잘 어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대표님 뜻대로 이 마을이 잘 형성이 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고 이 토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사용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토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워낙 커다란 토지 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단지만 60필지 정도로 진행되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1단지도 1차와 2차의 토목공사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그런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보통 대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를 하시는 분들 보면 토지를 계약하고 나서 분양을 시작하는데 이곳 사업지는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등기를 떼어봤을 때 당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토지가 등기가 넘어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미 6월경에 대지조성 사업 허가 신청을 관에다가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대지조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택지 사업인데요. 보통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분양받는 토지의 사업이 대지조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인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적용되는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대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지목 자체가 대지로 변경돼서 나한테 넘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이미 사업자가 다 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지목대로 넘어와서 내가 건축을 나중에 한 후에 지목 변경이 되는데 건축을 하고 나면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용지가 날라와서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대지조성 사업이 분양가가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개발행위로 가져가는 경우는 건축행위를 나중에 할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서쪽 지역, 특히 장군면 쪽의 대규리 쪽은 상당히 많은 택지 사업이 일어난 곳인데 그곳에 극명하게 비교되는 두 개의 단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니지오라고 하는 대지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진 곳이고요. 오른쪽은 개발행위를 통한 해피타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것들의 실질적인 지적도를 한번 보게 되면 나눠진 필지를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햇빛타운 쪽은 바둑판처럼 정확하게 잘려져 있는 부분에 반해서 이니지오 같은 경우는 자연에 맞게 이렇게 필지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내부를 한번 로드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니지오 쪽을 한번 로드뷰를 띄워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동네 느낌이 상당히 고급지다는 느낌이 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가로등 같은 경우도 설치되어 있는데 모든 전기시설까지 지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느낌이 상당히 쾌적하고 살고 싶다 하는, 내가 이런 곳에서 나의 보금자리를 한번 져볼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고요. 도로 같은 경우 상당히 굴곡지게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고 폭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
반면에 해피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 행위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보니까 전신주 같은 경우들이 여기 보이시죠? 전신주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즉 지중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그대로 보이는데, 물론 개발행위의 장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률이 좀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동네 느낌으로는 개발행위보다는 대지도성 사업이 훨씬 좋아 보이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당 사업지의 위치가 어떠한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사업지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도를 좀 축소해서 그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사업지는 세종과 청주 사이에 존재하는데요. 지금 세종시는 계속 2030년까지 건설되고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까지 건설될 곳이 어디냐면 오생활권입니다. 오생활권에서 당 사업지까지는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인데, 그 옆에 이제 명학산업단지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내판역에서 차량으로 3분이면 당 사업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요. 당 사업지에서 오송까지도 어떤 도로편이 좀 편한 편입니다. 오송 국가산업단지까지 진입이 거의 차량으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청주의 하이테크밸리라고 지금 조성되는 곳에서도 가깝고요. 그리고 가경동 쪽 홍골 지역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그런 곳에 입지를 가지고 있는, 즉 청주와 세종 사이에 있으면서 두 개 새날권에 접근이 쉬운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당 사업지입니다. 청주 쪽에서 세종시로 진입하다 보면 지금 토목공사가 한창인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5생활권입니다. 5-1 생활권, 5-2 생활권에 지금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요. 지금 이곳이 개발되게 되면 그 주변으로의 개발 압력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판역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6월 29일 날 국토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 워낙 이슈가 세종시 지하철이기 때문에 지하철에 묻혀서 기존 선로를 이용해서 가는 광역철도망이 묻혀 있었는데요. 한 가지 말해야 될 부분들은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인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신탄지부터 조치원 사이에 내판역이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내판역은 여객을 이용하는 그런 역은 아닌데요. 지금 광역철도망이 그 기존 선리를 이용해서 가는 단계가 되면 이 내판역이 활성화될 것이고요. 세종시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바로 이 내판역입니다. 작년에 세종시는 정부청사에서 내판까지 ITX를 까자달라고 국가 요청도 할 만큼 이 내판역이 세종시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고,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이곳은 역세권, 즉 당 사업지에서 내판역까지는 3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즉 역세권에 들어가는 그런 입지 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으로 이미 2016년에 준공되어서 현재는 약 40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는 세종 명학 일반산업단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준공이 완료될 청주 쪽의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도 인근 지역에 이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주변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집가 상승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곳은 일부 투자처로도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그 입지들이나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실사용자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좋을 것이고요. 주변이 이렇게 개발된다는 것은 생활 여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접근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오송 쪽은 점점 커나갈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인프라들은 계속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현장으로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바로 2차선 도로에서 접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접해 있으면서 이쪽 그 사업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숲속마을이라고, 강내 숲속마을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분양사무소가 있는 컨테이너고요. 이제 한번 어떤 곳인지 한번 저랑 같이 이곳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 현장은 이미 벌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들은 없고요. 여기 맨 도로는 원래는 길이 아니었었는데 벌목을 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임시 도로입니다. 지금 이 위치는 앞으로 대지도성공사가 완료됐을 때 단지 내 도로가 되는 그런 위치쯤 되는 거고요. 좌우변 쪽으로 이제 단지의 택지들이 구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가는 길에 왼쪽 쪽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는 그런 택지들로 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택지들은 지금 이 길 높이와 비슷한 높이의 택지가 아마 조성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있는 위치가 1차 개발의 끝쯤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에서 한번 풍광을 한번 한 320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앞쪽으로는 저 앞에 산은 개발이 안 되는 산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산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앞쪽에 길이 있고요. 저 멀리 지금 보이는 도시가 오송입니다. 오송.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는 나무들이, 소나무도 좀 있고요. 뒤쪽에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아주 포근한, 즉 아늑한 그런 곳에 자리 잡은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곳에서 내 집을 한번 짓고 살아보는 그러한 멋을 한번 부려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이곳은 바로 이제 능선입니다. 이쪽은 바로 경계, 세종시하고 성주시에 딱 경계가 되는 지점을 제가 걷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걷는 길에 왼쪽은 세종시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우리 그 당 사업지는 바로 청주시입니다. 바로 세종시에 딱 붙어 있는 경계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세종시 생활권인데 행정구역상은 청주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쪽에서 바라보시면 보시겠습니까?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지금 세종시 건설지역 3생활권이 보이는 거고요. 이 지척 쪽으로 그 개발이 된다면 5생활권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분양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필지 60필지는 똑같은 크기로 나눠지고요. 200평 정도 분할이 됩니다. 평당 분양가는 200만원 정도 돼서 토지 분양 확약서 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4억 280만원 정도 되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내에 있는 숲속마을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